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제가 어젯밤에 지금 가장 아마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어 할 부분이 뭐 북한 리스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너무 좀 개인적인 어떤 추정치밖에 안 되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가 확실하게 좀 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히려 북한 리스크보다는 이런 북한 리스크가 끝나고 투자해야 될 업종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낙폭 과대 업종에 대한 관심이 계속 점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낙폭 과대 업종 사실 주식이 떨어졌다고 해서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주식을 사는 건 굉장히 위험한 투자죠. 그럼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피 업종 내 대표주들에 한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글로벌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코스피는 계속해서 좀 하락 소외받으면서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이라든지 향후에 어떤 뭐 PB 기반의 어떤 좀 뭐 바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지금 거의 다 바닥권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 시에는 많이 떨어진 종목들, 업종 대표주에 한해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타 저희가 뭐 화학, 뭐 조선, 건설 안 좋다고 하죠. 근데 이런 부분도 대표주에 한해서는 좀 접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낙폭 과대 업종 외에 그러면은 이거 낙폭 과대 업종 외에 또 좋게 봐야 되는 코스피 업종이 무엇인가? 사실 코스피 내에서 음식료 외에 뭘 사야 되냐라는 또 그런 질문들이 많은데 지금 여전히 IT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IT, 타이어, 섬유, 의복 업종 이렇게 세 개를 꼽아왔습니다. IT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익 모멘텀이 계속 양호하면서도 향후에 추가적인 증가 가능성이 있고요. 이 부분 타이어 업종과 섬유, 의복 업종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타이어 업종과 섬유, 의복 업종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반대지만은 화학 업종이 안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화학 제품을 원재료로 쓰는 업종입니다. 타이어와 섬유, 의복인데 이렇게 어떤 원재료 가격에서의 좀 하락폭과 더불어서 특히 이제 섬유 의복과 타이어 업종 둘 다 뭐 타이어 업종 같은 경우는 리타이어 수혜 그리고 섬유 의복 업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문화와 자기의 어떤 뭐 외모지상주의 그리고 뭐 패션에 대한 관심, 미디어의 강세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문화가 패션 업종으로 조금 더 가고 명품에 대한 어떤 반감이 좀 우세를 하면서 중고가 브랜드가 좀 올라가는 상황 이런 어떤 복합적인 상황들이 타이어 업종과 섬유 의복 업종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을 만큼 전체적으로 관심 종목으로는 한국 타이어와 LG 패션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렇게 네 종목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낙폭이 크면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기업 자체의 이유로 낙폭이 크면은 그거는 회복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시장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서 떨어지면은 회복을 분명히 따라갈 수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IT 중에서는 SK 하이닉스, 타이어의 한국 타이어, 섬유 의복은 LG 패션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윤재 연구원님 이번엔 코스닥으로 가보죠. 코스닥 왜 이렇게 힘이 없나요? 네. 일단 뭐 오늘 뭐 화면에서 뭐 제목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당분간은 상대적 약세를 코스닥 또 중소형주가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었고요. 일단 오늘도 뭐 초반이지만 일단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뭐 그 이유는 역시 뭐 기본적인 중장기 추세는 상승이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뭐 궁극적으로는 가장 촉매제가 된 것이 이제 북한 리스크에 대한 따른 수급적인 악재죠. 일단 뭐 코스피던 코스닥이건 일단 불안한 상황에서 일단 그동안 수익이 많이 났던 부분들을 일단 팔아서 차익 실현을 해놓는 게 일단 기본 펀드 매니저들의 어떤 자세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에도 어떤 코스닥이 계속 변동성을 크게 보였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역시 이번 주에도 뭐 당장 오늘 뭐 미사일 발표가 뭐 될 것이다 안 된다 뭐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 자체가 결국엔 이제 리스크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코스닥의 부분이 이번 주까지는 적어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들이 훼손되거나 뭐 물론 엔화 약세에 따른 어떤 부품 주들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낮춰지고 뭐 우려감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추세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또 엔화 약세에 대한 의견도 사실 100엔이 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도 또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시장 추이를 본다면은 중장기적인 어떤 코스닥의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단기적으로 수급적인 악재로 인해서 일단은 변동성이 있는 것이다 일단 판단하시고 시장에 대한 그 접근을 일단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일단 접근하시면 유효할 걸 보여지고요. 그래서 역시 이번 주까지는 상대적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다음 주부터 시장에 대한 어떤 북한 리스크라든지 대외적인 어떤 부분들이 좀 안정이 된다면 다시 기관 중심으로 외국인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관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업종을 좀 집중하시는 게 아무래도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일단 기본 어떤 투자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와 더불어서 계속 기준이 되고 있는 역시 스마트 기기에 대한 부품주 그다음에 신정부에 들어선 헬스케어, 바이오, 뭐 컨텐츠
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상승에 대한 방향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기본 축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역시 실적 호전주와도 결국 결부되는 부분인데요. 이에 대한 업종이 결국 이번 주를 조금 지나고 나면은 다음 주부터는 다시 상승에 대한 부분을 예상하면서 시장에 접근을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관심 종목들을 한 4종목 잡아봤는데요. KH바텍, S&T 모티브, 아비스타, 마지막으로 덕산 헤이메탈 정도를 일단 관심 종목으로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종일관 출발 전략 NH농협증권 여의도 프라임 지점의 이현준 과장, 우리투자증권 머그클럽의 유윤재 연구원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